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 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 특히나 대장주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고요.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3가지 뽑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먼저 오늘의 시황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급이 들어왔던 업종과 테마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반등 흐름에 맞춰서 국내 증시도 좀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 듯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가총액이 컸던 이제 제약바이오주 조정과 함께 좀 조정세로다가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소폭 반등하면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진 못했지만 코스피 2600포인트 돌파 이후부터는 시장 분명히 반등세로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부딪히게 되면은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 점 좀 주의하셔서 아직까지 확실한 전환이 되지 못한 상황, 전환 이후부터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고요. 혹시나 중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제약바이오주와 그리고 방산주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보 보안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수급이 들어왔던 업종과 테마들 같이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업종 테마는 유심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 이제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정보보안 유출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고, 특히나 SK텔레콤에서 유심 교체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유심의 수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 개 수준에서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런을 할 정도로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500만 개까지 수량을 늘리겠다라고는 발표했지만, 그러다 하더라도 SK텔레콤 가입자인 2천만에는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특히나 유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 급등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에 비해서 이제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도 유심은 단기적인 관점, 정보보안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이제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심 관련주와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들 3종목 잠시 뒤에 현재 위치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친환경 관련된 정책 테마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6월 3일 이제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대선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한 대선 후보가 이제 이 중에서도 온실가스 를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앞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받다가 다시 오늘장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환경부가 9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제주도를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역시나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 정책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역시나 향후 전망과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 대응 전략 등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관련주들 움직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SK텔레콤 국내 1위의 통신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킹 이슈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탈취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에서는 일단은 유심 교체를 통해서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하면서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2천만에 달하는 이제 가입자들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 위해서는 유심 자체의 수량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 이제 해킹 관련된 이제 정보 유출에 관련된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같은 특히나 라이벌 구도인 뭐 LG U+라든가 KT 등 통신업체, 그다음에 유심 관련된 종목들,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당연히 유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심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유심 관련된 제조 판매사인 유비벨록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유비벨록스는 말씀드린 대로 유심을 제조 판매하면서 이제 통신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심 부족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오늘장 주가에도 이미 반영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장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나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유심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유비벨록스를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유심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뭐 적자를 기록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해당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구조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장 종가 9,320원에 마감을 하면서 상한가로 끝이 났는데 여기에서 내일장 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면 단기적 심리 저항대인 10,000원 부근에서 부딪힘이 나오거나 혹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내일장 만약에 10,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고 유지를 하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단기적 매수 타점으로 잡고 11,5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1,500원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 초반에 10,0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9,3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다시 이제 눌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9,300원 부근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 이제 테마로다가 끝이 날 가능성이 있고 재료 소멸로 하락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9,000원 부근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심 관련된 대장주인 만큼 내일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말씀드렸던 흐름 맞춰서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아시다시피 뭐 공인인증서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SK텔레콤에 대한 이제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뭐 보험사도 그렇고 인증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런 지금 SK텔레콤 이용 고객에 대한 뭐 정보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인증 수단을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공인인증서라든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정보인증도 오늘장에 굉장히 강한 수급과 함께 상승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5,500원 부근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0원도 돌파를 못하면서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세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0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일장 만약에 혹시나 5,000원
4,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단기 목표가 5,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5,000원 아래에서 시작하고 눌려서 조정을 받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4,500원 부근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요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4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혹시나 오늘 고점 혹은 앞에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일장 장 초반에 한번 공략 타점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싹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이제 정보 보안 관련된, 인터넷 보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에도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 퇴치할 수 있는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정보 보안 관련된 회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에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런 정보 보안 관련돼서는 대장 종목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혹시나 뭐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8,000원 부근에서 좀 부딪힘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빠르게 10,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 장 초반에 역시나 8,000원까지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10,000원 목표로 보시되, 만약에 8,0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하고 혹시나 조정으로다가 출발한다라고 하면 6,500원 부근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6,500원을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 잡고 짧게 8,000원을 목표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6,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5,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가 꼭 잡고 대응하시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세 자체도 조정을 마치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이고, 인터넷 정보 보안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내일장부터 역시나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또 매수 타점만 잘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SK텔레콤 해킹 관련된 테마주 세 종목 알아봤는데요. 모두 다 각 이제 업종 테마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6월 3일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 각각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청년 실업에 대한 관련된 정책, 그리고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한 후보가 이런 친환경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런 친환경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치를 도달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앞서서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도 92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도를 이제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 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했고, 2035년까지는 100%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제 정치 관련된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는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만큼 단기적인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그런 만큼 웬만하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 특히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에코바이오는 뭐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뭐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수소 창고, 뭐 수소 탱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수소차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책 관련된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앞서서도 이제 4월 달 들어서 벌써 상한가를 2번이나 냈던, 그만큼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강하게 붙었던 종목이고요. 다만 상승 이후에 단기적 눌림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는 4,200원 부근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면은 손절을 치거나,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을 치거나 해야겠지만 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4,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5,500원 부근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만큼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5,500원, 그다음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5,500원을 돌파하면 6,500원 이렇게 목표가 설정하면서 분할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요. 최근 들어서 강한 수급과 함께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부터 굉장히 긴 조정이 나왔거든요. 2020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수소 관련된 대장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그린 케미칼 관련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 관련 정책 관련된 테마주인데 조금 다른 게 앞서서 수소 관련된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그린 케미칼은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배출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4월 들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2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고 7,500원 지금 현재 위치 지지라인인 만큼 7,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 6,000원 초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7,500원 손절가 잡고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좀 잡아볼 수가 있는 위치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 목표가는 8,500원, 그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분할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 추세로 전환 시도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정책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6월 3일 대선 전에는 웬만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는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과는 조금 다른데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주와도 맞물리긴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거든요. 왜냐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중국의 이제 태양광 패널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만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계속 이제 중국을 제재를 하고 해당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신재생 쪽도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정책뿐만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정책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 무역 전쟁 관련된 수혜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에 조금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6,000원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면 20,000원 부근 19,500원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000원을 돌파하면은 25,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긴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테마와 이제 6가지 해당 종목들의 대장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을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당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입장 방법 한번 설명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기법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아직까지 2,600포인트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 나의 종목만 소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시장에서든 업종 대장주와 주도주를 잡아야지만 적은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오면 크게 상승이 나와서 올 한 해 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 어떤 테마의 업종, 대장주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천국의 계단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국의 계단 기법이 뭐냐? 어떤 테마든지 오늘 뭐 말씀드렸던 업종, 유심 관련된 업종이든 이런 업종의 테마주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뭐예요? 저희는 당연히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노리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에 따라서 이제 중간중간에 눌림목 구간이라든가 조정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는 이런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에 어떻게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갭이라는 건 뭐예요?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공간을 만드는 걸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갭을 띄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력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걸 막고, 그리고 물량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띄운, 갭을 띄우는 경우가 많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앞선 고점 부근이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52주 최고점입니다. 근데 이 고점 부근을 돌파를 못하고서 다시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 이후에 이 52주 최고점 부근을 돌파할 때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냐면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간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돌파 이후에는 강한 저항대인데, 이전까지는 저항대인데 돌파 이후부터는 강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물량이 나오는 걸 막고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도 적죠. 그런 만큼 계속해서 돌파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갭을 띄운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역사 고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가장 높은 위치를 돌파하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폭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은 물량이 그만큼 적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역사 고점, 상장 이래로 가장 높은 위치를 돌파하게 되면 이 위에는 물량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앞서서 물려있던 물량들이 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상승하면서 계속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의 계단 형식으로 끝없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이 상승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역사 고점을 갱신하고 갔던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끝은 있잖아요. 이런 끝부분에, 상승 마지막 부분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은 당일 고점이 30%, 저점이 30%까지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60%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는 30%를 넘어가는, 상한가가 30%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해당 종목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로 여러 가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60에서 70의 움직임이 평균적으로 나왔던 종목이 고점 240만 원을 찍었거든요. 그만큼 크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저점 20%, 고점 20%에서 40%가 넘는 이런 변동성과 함께 거래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마무리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알면 천국의 계단 기법 초입 단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그다음에 상승 마지막 부분에 변동성과 거래량이 터지네. 그럼 마무리 단계일 수 있으니까 매도하면은 충분히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만 알면 충분히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천국의 계단 기법의 세 가지 공식인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식만 알면 누구나 시장의 업종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52주 최고가를 돌파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52주 최고점을 갭을 띄운 돌파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52주 최고점을 어떻게 해서든 그냥 장중에 돌파가 나오든 갭을 띄운 돌파가 나오든 돌파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물량이 적게 나오고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타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인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5일선, 10일선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대장주들은 보통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을 따라가는 종목도 있고 10일선을 따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일 이동평균선, 스윙 중장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명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월 대비해서 이번 달 거래량이 최소한 2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깃발 매매 기법,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기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천국의 계단 기법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확실히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최소한도 2배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대장주, 주도주를 잡을 수가 있고, 그만큼 나의 자산이 빠르게 불어날 수가 있겠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 움직임이 나오는데, 과거에도 계속해서 한 정치인들의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이 검정색 선 52주 최고점을 어떻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갭을 띄웠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 나온 거는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면서 최소한도 40~50% 이상, 많이 가면은 이런 종목들은 2배 이상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은 어떤 게 있느냐? 대봉 LS라는 종목입니다. 위고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펩트론이라든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해당 종목 역시도 위고비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상승한 초입 부분에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14,000원에서 16,000원을 갭을 띄우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결론은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돌파한 이후에, 이 돌파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인데요. 이걸 돌파하고 나서는 강한 반대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이탈이 나왔다가도 결론은 끌어올려지면서 52주 최고점 위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87%의 이런 폭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로도 40%, 50% 이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성델타테크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이때 당시에도 52주 최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큰 폭의 폭등이 나왔는데 자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서서 대봉 LS와는 조금 다르게 52주 최고점에 닿지도 않고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52주 최고점과 거리가 멀게 지지를 받는 게 더 큰 상승 의지를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몇백 프로의 상승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건 다들 아실 건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본격적인 상승 전에 52주 최고점, 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때 소폭 갭을 띄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폭등이 나오면서 1000%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그 다음은 이탈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고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온다. 자,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이 뭘 이용한 거냐면 이런 갭에 대한 걸 이용을 한 겁니다. 보통 갭, 돌파갭, 급증갭, 소멸갭이 있는데 보통 갭에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깃발 매매 기법, 급등이 나오는 기법 이런 거는 여기서 적용이 되지만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위치, 천국의 계단 기법은 이 돌파갭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던 요 위치, 그러니까 결론은 52주 최고점을 갭을 띄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급증갭, 상승폭을 넓히는 급증갭,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 소멸갭을 보이고 나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상승하는 초입 부분인 돌파갭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 돌파갭이 나중에는 지지와 저항에도 그러니까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왜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냐? 요거는 삼양식품의 차트인데요. 뭐 아직도 우상향 중에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갭을 띄운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 같은 경우는 눈 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 고점에 몰리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요 초입 부분 혹은 이 중간에서 잡게 되면 시장에선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잡아서 계속해서 나의 자산은 줄어들게 되죠.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트렌드에 맞는지 이걸 잘 포착을 해서 그중에서도 천국의 계단 기법, 대장주, 주도주를 잘 잡으셔야지만 나의 자산은 빠르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주식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는 복리가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한 종목 물려서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손해 그리고 나의 자산도 계속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만큼 한 종목으로 오래 끌고 가시기보다 자 예를 들어서 초기 자금 10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 보통 이제 1000, 2000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는데 그렇게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1% 하면은 크게 뭐 수익이라고 보긴 어렵죠. 1% 먹으려고 뭐 이렇게 투자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000만 원으로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2배 만드는데 2000만 원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7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3개월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은 매일 3%씩, 그래도 1%보다는 3%씩 수익 난다라고 하면은 네, 며칠? 24일이면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 종목 가지고 끌고 가는 거 좋죠. 좋은데 매일 꾸준한 수익을 몇 프로씩 조금씩이라도 보냐 못 보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내가 1%씩 1년 동안 매일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산술적으로는.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매일 꾸준한 수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1년 동안
100%를 수익 내면 당연히 100%잖아요. 그럼 2천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매일 1%씩 수익 나는 게 훨씬 더 큰 자산으로 불어난다. 그런 만큼 나는 한 종목 가지고 이걸로 대박을 칠 거야 라고 노리기보다는 매일 꾸준한 수익, 매달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더 좋고요. 1%씩 수익 내기 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교육방에 오시면 아톤이라는 종목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교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90% 이상 폭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에이럭스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에서 20% 수익을 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보안 관련주인 한싹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 역시도 오늘 오전 단기에서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교육방 입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만큼 나는 혼자서 뭐 어떻게 종목들을 끌고 가기 어렵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만 나는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주목받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셔서 저랑 함께 하시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 교육방송으로 단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나는 업무로 사업으로 바빠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방송 종목이라든가 교육방 종목들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시면은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해당 QR코드로 입장하시고 난 그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입장 방법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고 해당 천국의 계단 기법에 맞는 종목들, 공략 가능한 종목들 3가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마트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인데 이마트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전국에 있는 유통 대기업인데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작년까지 계속해서 좀 적자를 기록하고 사업 자체 구조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유통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라는 라이벌 업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뭐 일부 기업들을 인수했는데요. 이 인수한 기업들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 작년까지 굉장히 적자폭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도 좀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들어서는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손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다시금 좀 수익 구조가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미 실적에 대한 악재는 다 주가에 반영이 된 만큼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이제 자제와 그러니까 자녀와 이제 친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방한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정용진 회장과 뭐 개인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대기업이고 하긴 하지만 저점이기도 하고 이런 뭐 트럼프 관련된 테마로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뭐 전국에 이마트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임대로 사용하는 이마트도 있긴 하지만 그 건물이 뭐 자체 내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토지 관련돼서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까지 뭐 실적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유보율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PBR,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0.16배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1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1,600억 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결론은 주가는 이런 기업 가치를 따라서 다시금 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같은 저평가 구간에 한번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고 올해 들어서 2025년 들어서는 다시금 흑자는 물론이고 매출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같은 저점에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가 요 검정색 선이 52주 최고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우상향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수급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요번 달 혹은 다음 달 중에는 거래량까지 나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폭등이 가능하고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주가 자체는 저평가 중이다. 그만큼 쌀 때 주가를 매수하면서 저항대도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요. 매수가 91,500원 이하로만 잡으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저점에 잡으시는 게 좋은데 오늘의 종가가 91,0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싸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공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은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단위가 바뀌는 위치는 심리적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0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부딪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까지만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설정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88,000원, 88,000원을 이탈하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인 종목은 확실히 방향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한 번 더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절가는 잡고 대응을 하시고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한번 타점을 잡고 수익주 정도로 조금은 뭐 단기로 워낙 대형주이기 때문에 단기 오늘장에 뭐 10% 20% 상승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은 긴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조금은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요. 또한 이제 KB국민은행과 1조 원의 금융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거는 이런 방산주들 정말 이제 해외로다가 여러 각국에 수출을 하는데 이런 무기들의 수출 가격이 뭐 전투기 한 대만 해도 몇천억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 대출을 한다던가 이런 금융권과 대출을 하면서 이제 금융 파트너십을 맺으면 그만큼 자본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체코와 우주항공청과 우주 항공 방산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항공방산 업계에서는 1위 기업인 만큼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해당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이런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워낙 우량한 기업이고 매출도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수주잔고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 분석은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심리적 저항대에 단기적으로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이 52주 최고점인 7만 원 부근에서는 확실히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고요. 매수가 8만 2천 원 이하로 분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심리적 저항대인 10만 원. 위치에서 돌파가 닿으면 15만 원까지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대형주들이 보통 계단식 상승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에서는 한번 부딪힐 수가 있다. 자, 손절가는 7만 원 꼭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장 초반에 해당 종목 움직임 꼭 살펴보시고요. 얼마든지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에서 대형주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다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해당 종목은 중소형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해당 종목의 원래 이제 테마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수익 구간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위치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슈, SK텔레콤 해킹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유심을 무상 교체하면서 정보 보안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양자 기술, 암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회사라든가 이런 인터넷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보안 관련된 회사, 정보 보안 관련된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해당 관련된 종목들, 물론 유심 관련된 대장주들이 앞서서 소개해드린 게 있지만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돼서 또한 양자 컴퓨터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되고 테마주, 대장주인 만큼 지금부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한 매출과 수익성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또한 유보율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회사에 돈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만 보시면 되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 이후에 다시금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이 저점은 52주 최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법 말씀드릴 때도 이 52주 최고점은 돌파 이전에는 강한 저항대이지만 돌파 이후에는 강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위치이고요. 월봉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포함한 급등 이후에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요. 52주 최고점에서는 지지받는 모습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다시 수급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수가 있고 역사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매수가 7,800원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6,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중소형주이고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 같이 공개는 못 해드리지만 교육방 입장하시면 종목명은 물론이고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단기 타점 잡아보실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기법과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